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불출마를 혁신위의 요구에 의해서 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시간표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나 친윤 대표 선수야. 나 장제원이야. 내가 불출마했으니 다른 친윤 핵심 의원들, 중진 의원들 여러 가지 결단을 해야 돼 라고 메시지를 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이대로 죽어? 아니야. 나 후일 재기할 거야. 저는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장제원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게 보스를 모시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리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먼저 칼 맞을 걸 피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12월 12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심층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불출마 소식,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장고에 들어갔다는 소식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친윤의 핵심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오늘 12일 오전 국회에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자, 당대표 김기현은 12일 오늘과 13일 내일까지 이틀 동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거취를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내일 결과가 나올 거라 봅니다. 혁신위가 해산되기 전에 김재동 희생을 요구했어요.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김재동 희생을 요구했고요. 윤 대통령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윤곽을 갖고 오늘의 심층 분석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장제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핵심 인사의 용기 있는 희생을 촉구하고 해산한 게 11일입니다. 하루 뒤인 12일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이죠. 혁신위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당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불러가지고 오찬을 함께 했는데 여기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윤심, 인심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불출마를 혁신위의 요구에 의해서 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시간표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나 친윤 대표 선수야. 나 장제원이야. 내가 불출마했으니 다른 친윤 핵심 의원들, 중진 의원들, 또 이게 다선 의원들도 여러 가지 결단을 해야 돼 라고 메시지를 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이대로 죽어? 아니야. 나 후일 재기할 거야. 저는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제원의 결단. 장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내용 요점만 제가 추려서 보여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게 어디 있겠는가?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 조건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는다.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길 부탁드린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 장제원은 이 자신의 불출마를 운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운명.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 운명을 각오했다. 이런 식의 말도 했어요. 앞서 하루 전인 11일 자기네 페이스북에서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 싶은 아버지, 저는 잠시 멈추려 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영원히 멈추는 게 아니죠. 잠시 멈추려 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지난 6일 장제원은 부친 장성만 의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셨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내셨어요. 선친의 묘소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께 먼저 고한 겁니다. 이게 지난 6일이에요. 벌써 6일 전인데 이때 이미 불출마를 각오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혁신의 요구에서 밀려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기 위해서 6일 뒤인 오늘 불출마 선언은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아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를 밟고 올라서라, 작은 미랄이 되겠다, 그리고 여론에 부응하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본인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게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했죠.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 누구에게 밀려서 내 거취를 정하지 않아. 나 장제원이야. 나는 내 시간표대로 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난 6일 선친의 산소를 찾아서 결심을 한 거죠. 사실 장제원은 이미 혁신위의 그 친윤 불출마 결단 요구가 있었던 지난달입니다. 그 뒤에 엄청나게 사람들을 모아서 세과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산악회, 지역구에서 산악회 행사를 하면서 뭐 버스를 수십 대 동원했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보고 서울 가란다. 예?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까지 서울로 가지 않겠다. 여러분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시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제원 의원이. 세 번째 메시지, 나 대표 친윤이야. 핵심 친윤이야. 내가 물러서는데 너희들도 같이 가야지. 난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김기현 대표가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권성동 의원, 그래서 김재동이죠.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될 텐데, 운명이다. 당선인 비서실장 되는 순간 운명이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희생하는 게 맞다.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실제로 친윤 핵심 장제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김기현 대표의 거취가 당장 추미애 관심으로 떠올랐어요.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가 이어질지 정말 추미애 관심이 됐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 후일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더 크게 돼서 돌아오겠다. 금이 환영이 아니라 금이 환궁하겠다. 회북글에서 장제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감쌀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아버지의 신앙을 저도 믿는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계신 것으로 믿는다. 뭐 신앙을 가진 기독인의 자세이긴 한데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계시다고 믿는다. 예, 여기서 죽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일보 후퇴했지만 이보 전진하겠다. 저는 그런 메시지로 읽히고요. 그 결론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는 이제 윤심, 인심, 윤석열 마음이 인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혁신위원회 종료를 앞두고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당대표와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불렀어요.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윤석열은 오찬에서 인 위원장이 혁신을 50%쯤 했는데 당이 협력하면 100% 완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한 압박이죠. 당이 왜 혁신에 응하지 않아? 김기현 대표를 면전에 두고 당이 왜 혁신 안 하는 거야? 예.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지만 윤심, 인심이다. 인유한에게 힘을 실어준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랍니다. 그 뒤에 혁신위는 해산 전에 당 지도부에 아까 말씀드린 김재동 거취 표명을 강하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관심은 김기현입니다. 당에서는 지금 김기현의 거취를 둘러싸고 굉장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김기현 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쪽, 그리고 김기현 체제로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쪽,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윤, 비주류 다선 의원들이 주로 김기현 체제로 안 된다고 공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친윤, 주류, 주로 초선 의원들이 야, 이거 당을 말아먹는 행위야, 이거 민주당의 엑스맨들 아니야?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친윤 핵심 장제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엄청난 회오리가 불고 있습니다. 김기현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겁니다. 장제원이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게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 조건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는다. 가로 열고 너도 내놓아라. 가로 닫고. 장제원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게 보스를 모시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리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먼저 칼 맞을 걸 피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허민의 정치 분석 들어갑니다. 과거 역성혁명으로 왕조를 바뀔 때 창업공신들, 특히 과잉 권력을 누렸던 권신들이 하나같이 제거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중국에서 한 고조 유방이 창업한 뒤에 한나라를 세운 뒤에 정적들을 싹 제거합니다. 장자방도 날아가고 다 날아갑니다. 예. 그리고 당 태종 이세민 정말 후대 성군으로 추앙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개국한 뒤에 건국한 뒤에 공신들 싹 정리합니다. 친인척 외척 다 정리해요. 조선의 설립자 이성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말 무시무시한 피바람이 불었죠. 아들 이방원은 철퇴를 갖고 다녔어요. 정도전이 누굽니까?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을 무참히 사륙했습니다. 귀양 보내고 거기서도 임금을 욕한다고 음해하는 무리들의 또 얘기를 듣고 사역을 내려보내고 담장을 넘어서 자객들이 담장을 넘어가서 살해하고, 이게 창업 권신들의 운명이에요. 이 운명을 이미 알고 있는 자는 그 칼을 피해서 스스로 물러났죠. 그럼 적절한 기회에 다시 불러가지고 중책을 맡겼으니까요. 그런데 현대 창업 공신들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불출마 등으로 압박을 하는 거, 이걸 미리 아는 사람들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내가 희생하겠다. 나를 밟고 선거에서 승리해라. 나를 밟고 이 정부가 성공해라. 장제원입니다. 장제원은 그러나 거기서 끝일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잠시 쉬겠습니다. 선친의 묘소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잠시 쉬겠습니다. 다시 중터골래 복권을 꿈꿉니다. 장제원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장을 꿈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는 모레 13일까지 이틀간 외부 일정을 전면 취소했어요. 거취를 놓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조만간 불출마냐 아니면 이선 후퇴냐 저는 반드시 결단할 거라고 봅니다.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